초한대전의 영웅 항우를 제압하고 난세를 평정한 영웅이 등장했으니 한고조 유방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나라의 의미. 한나라란 한중인 한양을 기반으로 천하를 통일해서 유방의 나라가 한나라가 됩니다. 한나라의 역사가 조작되어 현재의 차이나에 이입되면서 한족, 한자 등의 현 차이나를 대표하는 공식 명칭이 되었지만 미안한 얘기로 한은 한양의 고유 명사로서 현재에도 서울인 한양을 한성으로 표기합니다. 한족, 한자는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한은 신시계천의 무대 천하의 중심 파척의 고유 지명으로 한양의 한은 중국 역사로 삼한의 한은 우리의 역사로 조작 이입되면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명심하시면 맡겼던 역사 지식이 술술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보았던 만화영화 신밧드의 모험은 신드바드의 모험으로 뜻은 신터, 박터의 순수한 한글입니다. 운남성 밑에 베트남의 지명은 베트인 박터의 남쪽인 한글과 한자가 합성된 우리의 글이며 라오스는 랄하 요하인 천하의 중심 금성 전부가 있었던 요양의 지명으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역사 속의 한양이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수원 화성의 북문이 장안문입니다. 역사 속 서울의 촉에 있었던 화성의 북문이 바로 장안으로 이곳이 한양이었습니다. 유방의 고향 풍패.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는 주나라의 태빈, 빈주 혹은 빈국이다.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기도 하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 역사 속 전주의 지명이 이입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빈의 의미는 빤하다의 밝은입니다. 전주는 또한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신증동국 여지승남의 전주배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이제 아무리 조작을 하고 지리 이동을 해도 역사 속 전주, 빈주, 풍패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성계의 성계와 황제국 주나라와 유방의 출신지가 이렇게 빈주, 전주, 풍패로 확정된다면 역사의 실상을 찾는 과정에서 거보를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역사의 모양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여기 풍패에 있던 유방이 촉의 아방궁 건설의 10장으로 이를 떠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용비어천가의 시 몇 수를 보면서 위에서 이야기한 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8장. 같은 지역 출신인 한고조 유방과 이성계의 손주인 목조가 민심을 얻은 것을 비유해서 이씨 가게의 덕의 뿌리가 깊고 명망의 높음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증동국 여지승남에 나도 풍패입니다 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함경도 함흥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함경도 함흥도 풍패라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의 상계가 전주였는데 왕위를 정종에게 양해하고 함흥에 가 있었다고 하니 지리적인 위치의 계리에 놀랐었지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함흥차세의 수수께끼가 풀렸습니까? 역사 속 전라도 전주가 바로 함경도 함흥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함흥, 함안, 함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호주 천령 함양이라고 합니다.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가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며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기반으로 있었던 함양, 함흥이었으며 그곳이 조조가 천도한 호도로 허씨가 기출된 김해였던 것입니다. 한성부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김해 금주에 있는 성이 금성으로 사면에 성곽이 있고 범이 걸터앉고 용의 기운이 서렸으니 그곳에 있으면 천하를 장악하고자 하는 왕기가 서렸던 곳입니다. 한양 장안에서 파촉의 금성이 보였던 것입니다. 장안 한양이 시작된 풍업이 바로 전주 함흥의 풍패의 풍으로 이곳이 장안 한양에 시작된 곳으로 그래서 한양에 흘렀던 한수 한강이 장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했던 것입니다. 조대명과 수도. 조대명이란 처센 시스템의 중심 금송천부와 천황님이 계셨던 조선을 대표하는 중앙조정의 국명으로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기반으로 되었던 지역의 명칭이 황제국의 국명이 되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나라가 건국된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상나라가 있었던 상산, 상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온양의 군명을 상나라 탕왕의 우물인 탕정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은산의 군명을 황제국 은나라가 있었던 은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의 고죽으로 황제국 주나라가 고죽국을 기반으로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한고조 유방은 한중인 한양을 기반으로 촉인 팽성의 서초평양 항우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일해서 국명이 한나라가 되었던 것으로 역사 조작으로 인해
유방의 한나라가 촉에 있었던 것인 양 주장했지만 유방의 한나라는 한양을 기반으로 했고 소첩해양 항우의 수도 팽성이 오히려 파촉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곳은 한양 장안으로 이곳에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고조 유방이 소첩해양 항우를 무너뜨리고 황제국 한나라의 수도로 삼았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를 밝혀봅시다. 서경약지는 중국의 서한 시대의 수도였던 북경 화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한이 왕망에 의해 일단락을 구하고 다시 유수가 나라를 세워 나급의 도읍을 정해 동한 시대에 이르자 한인들은 자신들의 옛 서울인 북경을 서경이라 불렀습니다. 서경작기의 한 구절만 인용해 봅니다. 서경작기의 오작궁 석기니를 보건대 소식의 능어대기의 오조는 오작의 오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무제의 오작궁이 여산 진시황릉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파소식의 능어대기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동파소식은 나이 28세에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봉상부 태소 진해량인 능어대기의 태소 진국 밑에서 첨서 판관사의 벼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식은 이때 둘러본 봉상부의 8곳에 관한 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무제의 장양궁과 오작궁이 있었던 전환의 수도였다는 서경작기의 장소가 능어대기의 무대 봉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능어대와 봉상이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이라고 합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설을 인용합니다. 상림식경, 이상은 능어모사를 읊은 것입니다. 정조가 읊은 상림원이 한무제가 수축한 상림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식경의 제목이 능어모설인 것을 보면 소식의 능어대기의 능어대가 이 상림원에 세워졌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설을 인용합니다. 봉상루, 홍제전서의 무대는 화성으로 바로 정조대왕이 앉아있는 곳이 동파소식의 봉상팔건의 무대 봉상으로 화성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입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제7수도 인용합니다. 태익지에서 꽃구경하며 낚시질을 하다. 한무제가 조성했던 태익지가 바로 조선왕조실록에 화성에 있었던 정조대왕의 태익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익지에 대한 위키백과를 인용합니다.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태익지가 북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 속 조선의 화성이 바로 북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신의 제후, 다음 백과를 인용합니다. 한고조 유방은 껄끄러운 존재인 한신을 제나라 천하라 왕 및 회음 후에 봉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제나라,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안과 황해도 황주의 군명 제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파릉이란 이곳이 신식의 진해무대 파촉의 파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초나라, 평안도 이산과 전라도 정읍의 군명 초산이란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초나라가 있었던 전라도 정읍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초나라가 있었던 전라도 정읍의 누정인 정자 이름을 낙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낙양의 성이 낙성입니다.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던 곳이 낙양이었습니다. 회음후, 경상도 산양의 군명이 산음이라고 합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양과 음은 동일한 지명으로 회음은 회양입니다. 강원도 회양의 군명 연성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연주에 있는 성이 연성입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연주로 평안도 개천과 전라도 광산은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전라도 광산의 군명 무주란 이곳이 왕부의 중심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영꽃연의 연주란 신시개천의 무대 오로봉의 우산이 한 쟁반에 모인 영꽃 같다고 해서 부용인 연성이라고 했습니다. 초한대전의 영웅 한신의 죽음은 한고조 유방의 부인 여황우와 소화의 작품으로 한신이 죽은 곳은 장락궁으로 이것은 또한 유방이 최후를 맞은 곳으로 아래에서 이곳의 정체를 밝혀드립니다. 한고조 유방의 최후, 기원전 209년 진승과 오강의 난으로 천하라가 어지러울 때 의연한 의기로 고향인 전주 폐원을 기반으로 봉기했던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황제가 되어 기원전 195년 4월 갑진일에 장락궁에서 승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후 그곳 조선의 궁실에서 잔치가 열렸으니 정조의 문집 홍제전수의 시 몇 수를 인용합니다. 번역가주는 고전 번역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진찬하는 날에 읍조리어 한 잔치에 참여한 여러 신하에게 보여서 만년 축복의 정성을 붙이는 바이다. 진찬은 왕, 왕비, 왕대비의 생신에 왕실에서 베푸는 잔치입니다. 아마 해경궁이 육순이 되셔서 세자빈 시절에 머물렀던 장락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옛 요임금이
화성 땅으로 납치했다가 수부 다남자의 삼축을 받았던 고사를 인용하여 해경군께 그 삼축으로 축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축수를 드리는 장소가 한고조 유방에 있었던 장락당이라고 합니다. 자궁의 60배 탄신의 축수의 잔을 올리고 상가 기쁨을 기록하는 정성을 서술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 빈객들에게 보이다. 위에 나오는 진찬날에 흥이 도도하여 한수를 더 읊으셨던 모양입니다. 위에서는 장락당이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장락전이라고 했습니다. 옛 한고조 유방의 장락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세자 시절에 여기 화성 촉의 장락궁에서 한양 장관에 있었던 용주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고조 유방의 장락궁과 정조대왕의 모친이신 해경궁 홍씨의 장락전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신증동궁 여지승남의 경도편을 인용합니다. 장락전은 한고조 유방이 서거한 장락궁입니다. 시대에 따라 궁실로 사용할지 아니면 정각으로 사용할지는 용도에 따라 이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정조대왕 홍제전서의 무대는 봉상인 화성으로 경도인 서울의 촉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춘정 병계랑 문집 화산곡을 인용합니다. 화산에 있는 성이 화성으로 태조 태종이 창업한 곳은 바로 화산 삼각산 아래의 경도인 서울의 파촉이었던 것으로 이 화산곡에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조대왕의 모친 해경궁의 장락전은 한고조 유방이 서거한 장락궁입니다. 신증동궁 여지승남에서는 한고조 유방이 서거한 장락궁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한지의 영웅 유방이 서거한 장락궁이 조선 정조대왕의 무대 경도인 서울의 화성의 장락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를 이어 살아있는 역사의 대서사시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고조선을 멸망시켜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한무제 유철과 고조선 멸망의 비밀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10년 묵은 체중이 풀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